타이완은 그 반도체가 이제 생명줄이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해서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그 파운드리 업체를 갖고 있죠. 근데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실리콘 방패로 받아들이고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도체 전사를 연간 1만 명을 양명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공과를 지금 여기저기 만들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데 한번 그 반도체과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대만 행정원은 그 작년 내놓은 문건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나노 공정 목표까지 제시할 만큼 반도체를 그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 회로 선폭이 보통 3나노까지도 지금 공정을 도입하는 중인데 대만 행정원은 지금 1나노 공정까지 목표를 정해놓고요. 2025년까지 2나노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1위 반도체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은 그 정부 차원의 미세 공정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타이완은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치중하고 있고 타이완은 철저히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조성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TSMC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은 그 세계 1위고 3위의 그 미디어텍은 그 팹리스 시스템을 만드는 전문 회사고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꼽히는 그 신주과학단지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업체 1위인 AS를 비롯해 그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팹리스 기업 중 4곳이 대만 기업 미디어텍, 노바텍, 리얼텍, 하이맥스일 정도이고요. 한국에는 이제 10위권 내 기업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를 가끔 하는데요. 매출은 삼성전자가 한 3배 정도 많은데 시가총액은 한 5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만 정부가 그 1980년대부터 전국을 그 북부와 중부, 남부 세 개 권역으로 나와 그 반도체 핵심 클러스터를 키웠는데요. 신주과학산업단지, 중부과학산업단지, 남부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한국처럼 반도체 공장 첫 삽을 뜨는데 3년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대만 정부가 그 과학단지 부지를 직접 개발해 표준 공장을 지은 다음 기업들에게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관서체형 등 관공서도 그 함께 들어서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24시간 내에 제품 통관이 가능하고 행정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인재난은 숨만 쉴 줄 알면 다 고용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만도 또 중국의 SMIC나 이런 반도체 라인 회사에서 TSMC 직원들을 그 영입하고 있고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반도체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타이완은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을 그 민간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과 국가, 글로벌 등 3단계 역할을 제시하고요. 반도체 기술 리더십 확보를 그 산업계에 부여하고요. 기업이 요구하는 질과 양을 갖춘 반도체 인재 공급 보장은 국가의 역할로 명시해버렸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매년 그 1만 명의 신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고 있고요.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6만 명의 약 15%에 달하는 그 대규모 인력을 매년 배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타이완은 그 대학교의 정원 과제 그 규제를 대폭 풀어버렸고요. 반도체, AI, 재료, 기계 등 그 반도체 관련 핵심 분야에는
학사 정원의 10%, 석박사 정원의 15%를 늘려버리고요. 교수와 그 학생 비율 규정도 이 과정에선 예외로 해버렸다고 합니다. 타이완에서는 그 8개 주요 대학이 그 반도체 학과를 개설했거나 개설을 준비 중이고요. 대만 입법원, 국회는 작년 5월 산학 창신 조례를 통과시켜 민간 기업이 국립대학과 손잡고 그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대만 차잉원 총통도 그 작년 12월 각 대학이 반도체 전국 신입생을 1년에 한 번이 아닌 6개월마다 한 번씩 뽑으라고 했고요. 방학 기간을 조정해 연중 무휴로 반도체 인재를 키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정권도 그 반도체 초강대국을 모토로 내걸고 각종 규제 안화와 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워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학은 그 학생을 키울 교수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그 국내 반도체 산업은 매년 약 1,600명의 그 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전공 학생은 650명 뿐이고요.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력은 매년 15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충분히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에는 교수가 더 부족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질이 평균화로 해서 평균 하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 필요로 하는 그 반도체 계약학과는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교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산학협력으로 해서 교수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그 반도체 계약학과 정원이 그 현재 150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나도 결국에는 또 교수님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교수 충원 없이 학생만 받으면 학생들은 입학 즉시 그 취직이 보장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공부에 전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단순히 학부 과정이 아니라 연구 과정, 특히 박사급 이상의 그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잘 지도해서 100년 대계인 반도체 그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학생을 타이완보다 더 양질의 자원을 출고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공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